안녕하세요. 텔레학교입니다. 첫 번째 사춘기를 거치면서 몸이 분리되고 두 번째 사춘기에서는 영혼이 분리됩니다. 신체적 감각이 외부의 자극을 만났을 때 신체 안에 또는 몸으로 전달되는 자극에 대해 몸은 반응하게 됩니다. 이 반응은 늘 똑같지 않습니다. 바깥 공기는 어떨 때는 춥고 어떨 때는 상쾌하죠. 여기에는 외부적인 요소도 있지만 자의적인 반응을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내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또 다른 나이기도 하고 몸과 다른 것이어서 영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몸이 느낀 것을 몸 안에 있는 내가 정신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을 느낌이라는 말로 표현하여 나에게 이것 같아 하고 알려줄 수 있는 방법, 다른 사람과 나누어 상호작용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감정 언어입니다. 감각적 경험으로서 느낌이 말로 정해져서 알아차리고 소통할 수 있게 되지요. 이 불쾌한 느낌은 뭐지? 아, 서운함이구나. 알아차리고 분명하게 되면 나 서운해 하고 전하는 겁니다. 여기서 객관적 사실, 논리적 구조성을 가지면 사고가 되어 정신적 성숙이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몸의 감각이 성장하며 의지가, 마음이 자라서 감정이, 생각이 근거를 가지며 사고가 자라납니다. 이 발달 과정에서 초등학교는 감정의 성장이 중심입니다. 몸도 밥 먹고 잠자며 그저 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지고 냄새 맡으며 던지고 무언가를 만들며 감각을 통해 끊임없이 배움이 일어났습니다. 그저 손을 뻗어 닿으며 즐기던 것에서 만지고 싶은 것을 향해 몸을 움직이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무언가 만들어졌고 그걸로 이야기를 지어내며 상상력을 키웠습니다. 어린이를 키우는 어른은 더 많은 경험을 교육적으로 마련해서 감각이 발달하도록 도왔고요. 이제는 몸의 의지를 바탕으로 감정을 출렁거릴 만큼 키울 차례입니다. 초등학교 시기는 내내 반감과 교감이 1년마다 번갈아 일어납니다. 밀고 당기듯 수축하고 이완하듯 달라지는 세상과의 상호작용은 자극이 되어 그에 따른 반응으로 감정이 생깁니다. 하지만 처음에 대굴대굴 굴러가는 것이 공이라는 걸 몰랐던 아기처럼, 공을 뻥 차며 놀 수 있는 걸 모르고 그냥 안고만 있었던 유아처럼 울렁거리는 마음이 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축축해. 제가 들었던 감정 언어입니다. 어찌나 적절하던지. 감각이 먼저 발달하기에 어린이는 감정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슬펐던 겁니다. 초등학교 어린이 시기에 감정의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 이 정도로 얘기를 정리할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정이 성장한다는 건 감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배우면 감정은 더 분명해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깊이에서도 풍부하고 리듬 있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나의 감정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도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3학년은 감정을 배우기 참 좋은 학년입니다. 사실은 뭐든 가르치고 배우는데 재미가 나는 학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학년 마지막 키워드가 배움의 의지입니다. 빨리 배우고 많은 걸 배우는 건 고학년이 더 잘할 수 있겠지요. 어린이에게 1살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하지만 배움의 의지는 잘하고 능숙한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3학년의 키워드가 배움의 의지인 이유는 배우는 걸 즐기고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넘친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난 어린이는 자신이 전체가 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사랑하려면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지요. 자신이 이끄는 세상이 아니라 바라볼 정도로 분리된 세상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진 겁니다. 근원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해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는 때입니다.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저는 이즘 하나님은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 혼자 고민했던 게 기억납니다. 죽어서 지옥에 갈까봐 걱정도 했고요. 내면에서 올라오는 깊은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는 세상을 자세히 보게 됩니다. 로엔펠드의 그림 발달에서도 3학년은 도식계에 이르러 형태 개념을 획득하기 때문에 관찰력이 크게 향상된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보고 그리기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바로 한 살 어렸던 2학년 때는 식물을 관찰하고 그리라고 하면 관찰보다는 자기 관념으로 그림을 그리거든요. 하지만 3학년이 된 어린이는 비교적 정확하게 꽂히는 나무를 그립니다. 어떤 어린이는 어찌나 세밀하게 그리는지 어른보다 낫구나 정도가 아니라 세밀한 관찰에서 오는 새로움과 감동을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세상에서 분리된 어린이는 주변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공간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시간이 먼저 자리 잡습니다. 2학년 때 그렇게 어려웠던 시간 계산이 학년이 바뀌었다고 제법 자연스러워집니다. 지금 2시인데 30분 전은 언제야? 1시 30분! 이게 어려웠던 겁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건 15분 전은 입니다. 3학년은 대부분 됩니다. 따로 학습했을 수도 있지만 발달은 자연스럽게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2학년 때 자극을 줬었고 잠시 멈추고 잠자기를 하며 머릿속에서 안정화되는 기간이 있었지만 말입니다. 이제 공간입니다. 3학년 사회교과에서는 말을 배웁니다. 학교와 자주 다니는 곳 정도를 공간적으로 파악하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가보지 않은 곳까지 포함한 입체적인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교사들은 어린이를 이끌고 학교 밖으로 나가 동네를 돌아다니죠. 동서남북을 알려주며 마을 지도를 그리는 공부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3학년 어린이에게 동서남북이라는 공간 개념이 아직 없거든요. 지도를 그리고 다시 그곳을 찾아도 여기가 어디지? 하며 당황해합니다. 다시 지도에서 자기 위치를 표시해 보라고 해도 잘 되지 않고요. 그저 편의점 옆에 병원이 있고 좀 떨어진 곳에 버스 정류장이 있다는 것 정도를 떠올립니다. 어떻게 보면 공간을 이야기로 기억하는 것이지요. 모르는 어린이를 답답해 하실 필요도 불안해 하실 것도 없습니다. 가르치는 건 가르치고 공간을 이해할 때까지 10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교육과정은 분리라는 3학년의 키워드에 딱 맞게 이제부터 각 교과가 분리됩니다. 1, 2학년의 통합교과에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같은 익숙한 과목들이 등장합니다. 배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상상과 환상이 아닌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세계에 흥미를 보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남들이 아는 것처럼 자신도 알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인지 3학년은 과학실, 컴퓨터실에 가는 걸 참 좋아합니다. 와, 이제 정말 학생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우리도 뭘 배울 때 이론 공부하다 실습 들어가면 진짜 시작이구나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합니다. 수업 시간이 많아져 오후가 되면 힘들어하는 어린이도 보입니다. 가끔 코피를 쏟기도 합니다. 6교시는 10살 어린이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어나 수학은 계속 배워왔지만 과학이나 사회, 도덕 같은 과목은 이제 차곡차곡 체계를 갖춰 채워질 겁니다. 어떤 식인지 음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전 어린이는 펜타토닉인 오음계를 주로 배웁니다. 레나 C 같은 반음은 완전 무결해 보이는 자기 세계에서 적절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정반합에 의해 전체에서 분리된 대상이 전체와의 상호작용으로 겪는 흔들림, 완전하고 안정되지 않지만 불완전하더라도 존재감을 가지는 무엇을 경험해 봤기에 반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서적 수용감이 생겼습니다. 분리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전체와 연결이 끊어지진 않았고 전체와 다르긴 하지만 아주 다르지 않은 대상을 만나며 반음이 있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이것이 옥타브를 이해하는 바탕이 됩니다. 하나의 완결된 옥타브는 다음 옥타브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요. 3학년이 꽤 전문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어린이는 자신이 직접 느끼고 확인해보고 하는 의욕을 가집니다. 실제 물체의 크기를 재고 무게를 다루는 활동이 3학년에서 즐겁게 이루어집니다. 수의 무게가 100g인 게 신기한 게 3학년이고 우유가 200ml인 게 놀라운 어린이라고 할까요? 조작 활동, 실험 활동이 열심입니다. 서로 해보겠다고 나서는데 이전과 다른 게 있습니다. 2학년 때까지는 주목받는 게 좋아서였습니다. 그런데 3학년은 주목받는 건 사실 좀 부담스럽고 자기가 해보니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 같은 값이 나왔다? 그래서 알게 되었다는 게 좋은 겁니다.
어떤 일에 푹 빠져 집중하기를 잘합니다. 우리 아이는 안 그렇던데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건 아마 보호자가 원하는 일이 아니어서 그렇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공부나 숙제 같은 거 금방 산만해지지만 개미 관찰이나 부품 조립은 불러도 대답 못할 정도로 몰입하곤 하거든요. 흠뻑 빠져들어 삶의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공부 습관 들이기 딱 좋은 학년이 3학년입니다. 늦지 않았냐고요? 아닙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발달에는 적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남들이 다 하고 있으니 불안해서 아이가 준비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학습을 시켜야 하지 않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 때는 아침부터 밤까지 놀았어. 어릴 땐 그래도 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교사로 오래 있다 보니 주변에서 학습에 대해 상의할 때가 있습니다. 전 초등학교 시기는 책 많이 읽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중고등학교 가면 정말 책 좋아하는 학생 빼고는 그저 문제집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집에 책이 한가득일 정도인데 놀랍게도 초등학교 졸업하면 정말 책을 읽지 않습니다. 또 선행학습보다 복습이 효과적이라고 여러 번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학원이나 과외 학습지나 인터넷 강의가 아닌 혼자 책을 펴서 읽고 문제를 풀어보고 공부한 걸 정리하는 시간 말입니다. 끝내 음식을 먹고 자기가 소화해야 하듯 공부도 내 것으로 만드는 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자 공부하기 가장 좋은 것이 숙제입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 복습이고 내일 공부할 것에 대한 간단한 예습 정도지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초등학교 어린이 공부는 책 읽기와 숙제, 복습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3학년은 이런 습관 만들기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 말을 마땅치 않아 하십니다. 주변 보호자들이나 선배 보호자가 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행에서 예습이 되어야 우리 아이가 한 발 앞선다고 지금 때를 놓치면 따라잡기 힘들다는 말에 더 꽂히시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를 잘 키우고 싶은 불안. 불안은 그에 맞는 반응을 바라거든요.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더 하라고 합니다. 불안은 해답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하던 거 하세요. 어린이가 혼자 하면 더 좋고요. 이러니 한가한 소리로 들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인지 점점 저에게 묻는 부분이 줄어들더라고요.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저학년에 비해 3학년이 되면 어린이 학교 생활에 대한 보호자 관심이 줄어든다고 느낍니다. 교과가 분리되고 배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말입니다. 사실 학습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학교 생활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적응했겠지 하시고 3학년 정도 됐으면 알아서 해야지 하십니다. 알림장 확인이 안 되고 통신문 회신이 늦어지는 일이 잦아집니다. 학습 준비물이나 숙제도 챙겨지지 않고요. 초등학교 기간 동안은 알아서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학년은 더욱 아직 그럴 때가 아니고요. 배움의 의지를 보이는 때니 더 부지런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제 말씀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선행을 가르치고 영어를 본격적으로 배우며 앞으로의 학습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부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 알림장 확인하고 책 읽고 숙제하며 복습할 수 있는 습관을 생활로 챙겨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듯 공부는 끝내 혼자 하는 것입니다. 도와줄 수는 있지만 자신의 공부 힘, 앉아있을 수 있는 엉덩이 힘이 없으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몸에 밴 습관이 의지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걸 한 계단씩 한 부분씩 끌어주는 게 학교 교육과정이고요. 물론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아쉽고 부족하다 싶은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가장 중요한 학습 환경은 역시 학교입니다. 멀리 다른 곳에서 채우기보다 어린이가 제일 오랜 시간 머무는 학교 생활에서 근면함을 느꼈으면 합니다. 학교 생활을 1, 2학년 때와 같은 마음으로 보호자께서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마음만요. 행동은 어린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이끄시면서요. 이건 하루하루 보호자와 교사가 확인해주며 함께 만들어가야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부지런한 어린이, 공부를 좋아하는 어린이를 만듭니다. 텔레학교였습니다.